20세기를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머리를 스치는 사건이 뭐냐 물어본다면 단연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했던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로 자리 잡았죠. 그렇기에 2차 세계대전만큼 영화로 많이 만들어진 소재도 없을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경우가 많다 보니 당연히 연합군 시각의 내용이 많고 포탄이 휩쓸고 다니는 장면뿐 아니라 심장 쫄깃하게 만드는 스파이, 그리고 운명적 사랑도 전쟁 속에서 피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과 스파이 영화가 있었지만 바로 이 남자, 지금 나이 좀 먹었지만 아직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가 남아있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얼라이드는 장르적으로 또는 완성도로 놓고 봤을 때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 영화를 갑자기 들고 나온 까닭 중 하나는 앞으로 만들 리뷰에 자주 등장할 예정인 브래드 피트의 첫 리뷰인 이유와 개인적으로 무엇 하나 빠질 데 없는 것처럼 느껴진 이 영화 얼라이드가 국내 관객 50만이라는 나름 초라한 성적을 거둔 데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주연이고 상대 여배우가 국내에서 지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마리온 꼬띠아르지만 그녀의 연기를 본다는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이 믿고 보는 로버트 저메키스가 맡았으니 그야말로 외형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봤을 때 영화의 홍보 단계에서 이미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었고 그런 엔딩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전쟁, 스파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긴장과 스릴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메키스 감독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하는 완라이즈 비니스 같이 손톱 물어뜯게 만드는 긴장감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스토리를 펼쳐보겠습니다.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 모로코 카사블랑카. 그러고 보니 전쟁 중 카사블랑카는 셀럽들 아지트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카사블랑카가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일단 모로코 카사블랑카는 영화를 찍기에 아주 좋은 배경과 환경을 가지는 아름다운 이국적 도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럽인들 대부분이 피난을 가야 했는데 목적지는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가는 모든 통로가 나치에 의해 막히고 오직 포르투갈 리스본만이 희망이었죠. 그런데 리스본으로 가려면 비자가 필요했고 당시 프랑스령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1942년작 카사블랑카의 배경이 바로 이 내용이죠. 어쨌든 영국 정보국 스파이 맥스, 브래드 피트는 독일 대사를 암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암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놀고 먹고 마시는 파티장으로. 근데 파티에 참석하려면 초대장이 있어야 하고 초대를 받으려면 그럴만한 네트워크나 인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맥스는 이미 잠입해 있는 프랑스 비밀 요원 마리안 부세주르와 부부로 위장하고 초대장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두 사람 가짜 부분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어색하거나 티가 나야 하는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독일 대사를 처치하고 영화의 공식처럼 주인공들은 오는 총알 다 피하고 살아남는데 당장 도망가지도 않고 신형 자동차 성능 테스트인 양 모래귀신이 될 마음으로 여유롭습니다. 스파이 영화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뒤로 하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영국으로 함께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전쟁 중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예쁜 딸까지 낳으며 잘 지내던 중 맥스는 상관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온 자리에서 We believe your wife is a German spy. 처음 보는 사람이 됐든 와이프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즉 얼라이드에서는 감독이 대전제를 미리 던져버립니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스파이가 누구냐 하는 가슴 떨림이 아니라 스파이가 맞느냐 아니냐의 두근거림을 택한 거죠. 그렇다 보니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영화는 이때부터 맥스의 시선과 심정으로 마리온을 보게 하는 시점을 선물하게 되죠. 스파이는 찾아야 하지만 그게 마리온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얼라이드에서 스파이들의 활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도 집안에서 말이죠. 맥스는 가짜 정보를 흘리고 덫을 놓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서 쥐가 잡히길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쥐가 없다고 판단하죠. 관객들도 그렇습니다. 감독이 원한 바가 딱 그렇습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은 마리온을 향하고 있지만 맥스와 관객들은 거부하게 만듭니다. 마리온을 감싸게 되고 희생양으로 삼게 되죠. 다시 말하지만 비극적 결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브래드 피트의 연기가 빛을 발합니다. 전쟁 중에 군인의, 그것도 정보장교의 아내가 스파이라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게다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어쩌면 조금 더 사랑하는 예쁜 딸의 엄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맥스는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72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표정, 호흡, 작은 몸짓의 떨림은 가정불화가 일어난 남편의 심정처럼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그에 비해 그의 아내,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의심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아니길 바라는 초조함까지 선사합니다. 이 흐름들을 보면서 서스펜스 로맨스라는 장르가 얼마나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고 치명적인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듭니다. 반전이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그 반전을 위해 맥스는 혼자 비행기를 몰고 프랑스까지 날아갑니다. 그곳에 마리온 부세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이자 독일 스파이로 의심받는 그 이름의 주인공을 알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술에 취한 그 사람은 횡설수설합니다. 맞다고 하는 건지 아니라 하는 건지. 그러면서 모두를 숨죽이게 하는 단서 하나를 던져버립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아주 잘 쳤다고 합니다. 이제 무슨 장면이 펼쳐질지 모두 감을 잡습니다. I thought they wouldn't find me here, but they did. 맥스는 말없이 아내를 피아노에 앉힙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피아노를 쳐보라고. 이렇게 조용하고 적막한 서스펜스는 처음이었습니다. 몰입도가 최고조였죠. 반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마리온이 쇼팽 정도 연주해줘야 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스파이였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맥스의 표정, 그리고 배신감과 연민을 함께 느끼는 그의 마음이 표현하는 행동은 가슴을 찢게 만들고 모두의 입에서 빨리 도망쳐를 외치게 합니다. 아내를 감시하던 또 다른 스파이를 처단하고 맥스는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이곳을 뜨려 합니다. 하지만 정보국도 이미 알아챘죠. 그들은 맥스까지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웠던 군인이자 어린 딸의 아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마음, 스파이 아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딸의 미래를 위해 마리오는 결단을 합니다.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말이죠.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스파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영화는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커가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예견했던 것처럼 아이를 위해 남긴 편지의 나레이션이 흐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항상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무엇을 남겼을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배우들의 연기였습니다. 흡사 장르물을 연기하다 보면 캐릭터의 무게감에 빠져 정형화되기가 쉬운데 이들은 너무나 가볍게 연기했죠. 보는 사람들이 편할 정도로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상황을 연출한 감독의 공이 큰 것 같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캐릭터 때문에 연기 변신에 성공하고 마리온 코티아르는 에디트 비아프와 싱크로 1000%를 소화한 만큼 두 사람의 호흡이 큰 기대를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마리온 코티아르의 연기는 훌륭함을 넘어서 절정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이런 남자가 남편으로 서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시퀀스 상황마다 보여준 그녀의 눈빛, 표정, 말투는 모두를 가슴 아프게 그리고 모두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는 게 싫어서 모래 한 발자국 밟지 않고 거의 모든 장면들을 스튜디오에서 찍은 저메키스 감독과 21살 때부터 줄거리를 만들어 놓은 각본가 스티븐 나이트의 노력은 전쟁이라는 것이 한 개인을, 가족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가라는 매우 진부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영화 덕분에 진짜 와이프까지 잃은 브래드 피트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아픔 이겨내고 그가 보여줄 또 다른 모습에 더 큰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부부간의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피아노를 게을리하면 어찌 되는지 알려준 영화 얼라이드였습니다.